중환자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윤정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움직이지 않았다. 78해를 살아온 손등에는 검버섯이 번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휘어 있었다. 53년을 함께 산 남편 한기철의 손을 잡아온 손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정임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유리문을 열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기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벗겨져 있었고 얼굴 위로 흰 천이 덮여 있었다. 정임은 침대 옆에 섰다. 천을 걷지 않았다. 대신 침대 난간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언제요? 30분 전쯤입니다. 연락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은 가방 안에 있었다.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53년이었다. 25에 만나 78까지. 아이 셋을 낳고 둘을 먼저 보내고 막내딸 서연만 남았다. 기철은 평생 목수였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늘 나무가루가 끼어 있었다. 정임은 그 손을 씻겨주곤 했다. 설거지하듯 대충 문지르면 기철이 투덜댔다. 야, 손가락 사이도 좀 씻어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임은 흰 천을 걷었다. 기철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잠든 것처럼 보였다. 아니, 잠든 게 맞았다. 다시는 깨지 않을 잠. 정임은 기철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차가웠다.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제야 정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보호자분, 연락하실 분 있으시면. 딸이요. 딸한테 연락해야죠. 정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병원이었다. 정임은 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연결됐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잠에 젖어 있었다. 서연아. 응? 아버지가. 정임은 말을 멈췄다. 목이 막혔다. 삼킬 것이 없는데 삼키는 신용을 했다. 아버지가 뭐? 왔다 갔다. 서연의 숨소리가 끊겼다. 수화기 너머로 입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짧은 비명 같은 신음. 엄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장례 준비해야 한다. 지금 와라.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잠시 바라봤다.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이. 막내. 기철이 가장 아끼던 아이. 민호는? 정임이 물었다. 뭐? 민호. 사위. 같이 와라. 수화기 너머로 서연이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 민호는 지금 출장 중이야. 빨리. 빨리? 응. 거래처 미팅이래. 다음 주에 온대.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빨리. 인도네시아. 비행기로 7시간. 장인이 죽었는데 다음 주. 일단 나 먼저 갈게. 엄마,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다. 정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기철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주름이 깊었다. 팔자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53년 동안 새겨진 주름들. 영감.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사위가 발리래. 풀파티 중인가 봐.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정임은 기철의 손을 잡았다. 손톱 밑에 나무 가루는 없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그 사이 손이 깨끗해졌다. 정임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쌌다.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장례 절차를 안내하러 온 직원이었다. 정임은 기철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등을 한번 쓸어준 뒤 몸을 돌렸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정임은 그 빛 아래를 걸어나갔다. 등이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위분은요? 아직 안 오셨어요? 장례식장 로비는 국화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정임은 빈소 입구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53년을 함께 산 남편의 빈소였지만 정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없었다. 형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시누이 한기순이 정임의 손을 잡았다. 기철보다 5살 아래, 73.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긴.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기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임은 시누이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가서 앉아요. 서연이가 자리 안내할 거예요. 기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정임은 다시 입구를 바라봤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기철의 목공소 동료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척들. 사모님, 조의금이요. 접수대에서 직원이 불렀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봉투가 쌓여 있었다. 정임은 봉투를 훑어보지 않았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이한테 맡겨요. 네. 빈소 안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문객에게 인사하는 소리. 정임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서연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젯밤 병원에서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정임아.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정임이 돌아보자 오래된 친구 박순자가 서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30년을 살았다. 남편들끼리도 친했다. 순자야. 어휴, 기철 씨가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 순자가 정임의 팔을 잡았다. 정임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나저나 사위는? 민호 씨 안 왔어? 정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출장 중이래. 출장?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발리래.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정임은 순자의 반응을 보지 않았다. 시선을 빈소 안쪽으로 돌렸다. 들어가 있어. 나 좀 이따 갈게. 그래. 순자가 어색하게 빈소로 들어갔다. 정임은 다시 입구에 섰다. 로비의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임은 그 자리를 지켰다. 허리가 아팠지만 앉지 않았다. 기철이 평생 서서 일했다. 나무를 깎고 못을 박고 문짝을 달았다. 그 남편의 마지막을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었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왔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물 좀 드세요. 됐다. 엄마,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정임은 종이컵을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했다. 민호한테 연락했어?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했어. 뭐래? 내일 온대. 내일? 정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정임은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봤다.
새치가 몇 가닥 보였다. 47. 어느새 딸도 중년이 됐다. 엄마, 민호가 원래 약속이 있었대. 거래처 사람들이랑. 그래. 그래서 일정 조정하는데 시간이. 알았다. 정임은 종이컵을 서연에게 돌려줬다. 서연은 컵을 받아들고 서 있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손님 오신다. 가서 인사해라. 정임이 턱으로 입구를 가리켰다. 새로운 조문객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정임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서연은 26에 민호를 만났다. 대기업 과장, 반듯한 얼굴, 말도 잘했다. 기철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다. 눈이 차가워. 저런 놈은 제 입속만 챙겨. 정임은 남편을 말렸다. 첫인상이 다가 아니지. 서연이가 좋다는데.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다. 아이는 없었다. 민호가 원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결정을 따랐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삶이었다.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기철은 달랐다. 사위가 체면만 차리고 속은 텅 비었어. 서연이가 고생이야. 그래도 잘 살잖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게 다가 아니지. 기철은 틀리지 않았다. 민호는 체면을 중시했다.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직접 오는 일은 드물었다. 바쁘다고 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서연은 혼자 왔다. 매번 혼자. 형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신우이 기순이었다. 얼굴이 붉었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사위가 발리에 있다면서요? 응. 장인 장례식에 발리요? 그게 말이 돼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오빠가 얼마나 서연이를 아꼈는데. 유일한 딸인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안 와요? 기순아. 형수님은 왜 가만히 있어요? 나 같으면 당장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정임은 기순을 바라봤다.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 소리 지른다고 오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됐어. 들어가 있어. 정임은 신우이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기수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한숨을 쉬며 빈소로 돌아갔다. 정임은 다시 입구에 섰다. 로비의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문객이 뜸해졌다. 국화향이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서연이 다가왔다. 얼굴이 지쳐 보였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괜찮다. 아빠 옆에 가 계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에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남편 때문에. 장례식에 오지 않은 남편 때문에. 정임은 딸의 손을 잡았다. 너 잘못 아니야. 서연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 민호 일은 민호 일이야. 너는 아버지 옆에 있어. 그게 내 할 일이야. 정임은 딸의 손을 놓았다.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기철의 영정사진이 국화꽃 사이에 놓여 있었다. 웃고 있었다. 5년 전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 정임이 직접 고른 사진이었다. 정임은 영정 앞에 앉았다. 향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영감.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사위 아직 안 왔어. 내일 온대. 대답이 없었다. 영정 속 기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정임은 향로를 바라봤다. 재가 쌓여 있었다. 하얀 재. 당신 말이 맞았어. 그놈 속이 텅 비었어. 정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형수님, 이것 좀 보세요. 사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장례 둘째 날 오후, 빈소는 어제보다 조용했다.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 정임은 영정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향 타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치익, 치익. 작은 소리. 형수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임이 눈을 떴다. 신우이 기순이 옆에 서 있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왜? 이것 좀. 기순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정임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다. 수영장이었다. 야자수가 보였다. 하늘이 파랬다. 화면 중앙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넣고 선글라스를 쓰고 웃고 있었다. 강민호였다. 사위였다. 정임은 화면을 바라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밀었다. 글이 나타났다. 인생은 짧다. 즐길 때 즐겨야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해시태그 발리, 해시태그 풀파티,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 정임은 화면을 더 내렸다. 댓글이 보였다. 장인어른 안 좋으시다던데 괜찮아요? 민호의 답글이 달려 있었다.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죠. 히읗히읗. 정임의 손가락이 멈췄다.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정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장, 모, 님, 이, 랑. 기순이 옆에서 말했다. 형수님, 저게 뭐예요?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풀파티를 해요? 댓글에 저런 말을 써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가 저 인간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서연이 결혼할 때 빌라 위층 내줬잖아요. 전세금도 안 받고. 그런데 장례식에 안 오는 것도 모자라서 SNS에 저런 글을. 기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다. 정임은 휴대폰을 기순에게 돌려줬다. 됐어. 형수님? 됐다고.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순이 팔을 잡았다. 형수님, 서연이한테 보여줘야 해요. 서연이가 알아야 해요. 알아서 뭐해. 그래도 기순아. 정임이 신우이를 바라봤다. 기순이 입을 다물었다. 정임의 눈이 달랐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저 사진 서연이한테 보여주지 마. 왜요? 내가 처리할 거야. 정임은 기순의 손을 뿌리쳤다. 빈소를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화장실 앞을 지나 비상구로 향했다. 문을 밀고 나가자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왔다. 정임은 계단에 앉았다. 콘크리트가 차가웠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 소리를 냈다. 정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강민호를 입력했다. SNS 계정이 나왔다. 공개 계정이었다. 같은 사진이 있었다. 풀파티, 와인잔, 선글라스. 정임은 사진 아래 댓글을 읽었다. 우와 발리, 부럽다. 민호형 역시 인생 즐길 줄 아네 키읔키읔. 장인어른 안 좋으시다던데 괜찮아요? 그리고 민호의 답글.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죠. 히읗히읗. 정임은 화면을 캡처했다. 저장됐다는 알림이 떴다.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정임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콘크리트 천장. 회색. 금이가 있었다. 53년 전 일이 떠올랐다. 기철과 처음 만난 날. 친구 소개로 선을 봤다. 을지로 다방. 기철은 양복을 입고 왔다.
어깨가 맞지 않는 양복. 빌려 입은 게 분명했다. 정임은 웃음이 났다. 왜 웃어요? 아니요, 그냥. 양복이 이상해요? 조금요. 기철이 얼굴을 붉혔다. 민망한 표정. 정임은 그 표정이 좋았다. 솔직했다. 꾸밈이 없었다. 그날 기철이 말했다.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목수예요. 손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뭔데요? 당신을 끝까지 지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철은 약속을 지켰다. 53년 동안. 아이 둘을 먼저 보낼 때도, 목공소가 망할 뻔했을 때도, 정임이 큰 수술을 받았을 때도, 기철은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사위라는 사람은 장인의 장례식 대신 풀파티를 선택했다. 정임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팠다. 아팠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비상구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엄마, 여기 있었어? 정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응. 밖에서 찾았잖아. 왜 여기 있어? 바람 좀 쐬려고. 서연이 정임 옆에 앉았다. 계단이 좁았다. 어깨가 닿았다. 엄마. 응. 민우가 오늘 저녁 비행기래. 내일 아침에 도착한대.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 미안해, 엄마. 민우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서연아. 응? 정임이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다. 민호 SNS 봤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 풀파티 사진. 댓글.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벽을 바라봤다. 대답이 없었다. 정임은 기다렸다. 10초, 20초. 서연이 입을 열었다. 봤어. 그래서 민호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해. 마음은 안 그런데 글로 쓰면 이상하게 나온대.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은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다. 서연아. 응.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정임을 바라봤다. 눈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엄마,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치마를 털었다. 들어가자. 손님 올 시간이다. 정임은 비상구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서연이 뒤따라왔다. 말이 없었다. 빈소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위층 빌라. 기철이 서연에게 준 빌라. 명의는 누구였던가. 정임은 기억을 더듬었다. 20년 전 서연이 결혼할 때 기철이 말했다. 빌라 위층 비었으니까 서연이 신혼집으로 주자. 명의는 당신 명의로 해도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이 복잡해져. 정임 명의. 아직도 정임 명의일까? 정임은 빈소 앞에 멈춰섰다. 영정 사진이 보였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영감. 정임이 속으로 불렀다. 내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 정임은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등이 곧았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위, 장인 죽었는데 풀파티 갔다며?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어? 장례 마지막 날. 발이는 다음 날 아침으로 잡혀 있었다. 빈소에는 마지막 조문객들이 남아 있었다. 기철의 옛 동료들, 친척들, 동네 어른들. 20명 남짓. 작은 방에 빼곡히 앉아 있었다. 정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권하는 일은 서연이 맡았다. 정임은 지쳐 있었다. 사흘째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얼굴에 피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형수님, 이거 좀 드세요. 기순이 접시를 내밀었다. 과일이 담겨 있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사흘째 굶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기순이 한숨을 쉬며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때 방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기철의 옛 동료 중 하나. 목공소에서 함께 일했던 박 씨였다. 아니, 그 사위라는 인간이 진짜 안 왔어? 옆에 앉은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발리에서 풀파티 중이래. SNS에 올렸다더라. 뭐, 장인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놈이 있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방 안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다. 정임도 고개를 돌렸다. 박 씨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철이 형이 그 사위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빌라도 주고 차도 사주고 은혜를 원수로 갚네, 원수로. 쉿, 목소리 낮춰. 사모님 계셔. 알아.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기철이 형이 불쌍해서 내가 못 참겠어. 정임은 시선을 돌렸다. 앞을 바라봤다. 영정 사진이 보였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정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님들에게 술을 따랐다. 손이 떨렸다. 술이 잔 밖으로 흘렀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손님이 손을 저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됐어. 힘들지? 앉아있어. 서연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구석으로 갔다. 정임 옆에 앉았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엄마. 응? 민호가 지금 공항이래. 밤 비행기 탄대.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도착하면 바로 온대. 발인 전에 올 수 있을 거야.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사흘 동안 남편 대신 사과하느라 지쳐 있었다. 서연아. 응? 너 지금 힘들지?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정임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소리 없이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민호랑 결혼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수치를. 서연아. 정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고개 들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임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수치를 준 게 아니야. 민호가 준 거야. 헷갈리지 마.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정임은 딸의 손을 놓았다. 가서 얼굴 씻어. 손님들 보기 민망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방을 나갔다. 정임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밤 10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방 안에는 정임과 기순만 남았다. 기순이 상을 치우며 말했다. 형수님, 오늘 주무세요. 내가 밤새 지킬게요. 아니야. 내가 있을게. 형수님, 마지막 밤이야. 내가 있어야지. 기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정임은 혼자 남았다. 빈소가 조용해졌다. 국화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다. 향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정임은 영정 앞에 앉았다. 기철의 얼굴을 바라봤다. 영감.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 당신 친구들. 당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다들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했다고.
가족한테 잘했다고. 정임은 잠시 멈췄다. 근데 사위 욕은 많이 했어. 당신 듣기 싫었지? 나도 듣기 싫었어. 정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어제 캡처한 사진이 있었다. 풀파티, 와인잔, 선글라스.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죠. 히읗히읗. 정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장모님, 나 가깝지 않았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영정을 바라봤다. 영감, 나 20년 동안 참았어. 민호가 명절에 안 와도 참았어. 서연이 혼자 와도 참았어. 당신이 아플 때 병문안 한 번 안 와도 참았어. 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이건 못 참겠어. 당신 마지막을 저렇게 모욕하는 건 못 참아. 정임은 눈을 감았다. 53년이 스쳐 지나갔다. 신혼 시절, 아이들 키우던 시절, 목공소 운영하던 시절, 아이 둘을 먼저 보내던 시절, 기철이 아프기 시작한 시절, 모든 순간에 기철이 있었다. 이제 없다. 정임은 눈을 떴다. 영감. 정임이 영정을 바라봤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저 인간을 가족으로 두면 당신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게.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정 앞에 절을 했다. 깊은 절.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당신 먼저 가. 나는 할 일 끝내고 갈게. 정임은 몸을 일으켰다. 등이 곧았다. 눈에 눈물은 없었다. 새벽 2시. 정임은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향이 다 타서 재만 남아 있었다. 정임은 새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올라갔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자는 서연. 엄마, 민호 비행기 탔대.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한대. 정임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다.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이 어두웠다. 새벽빛은 아직 멀었다. 정임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국화향이 온몸을 감쌌다. 내일 사위가 온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지나갔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심. 정임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끝내겠다. 장모님, 오해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발인이 끝났다. 화장장에서 돌아온 정임은 기철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영정 사진, 향로, 촛대. 정임은 유골함을 제단 위에 올렸다. 차갑지 않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영감, 집에 왔어. 정임은 영정 앞에 앉았다. 사흘 만에 집에 온 것이었다. 집은 조용했다. 기철의 기침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다. 53년을 함께 채웠던 소리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임은 움직이지 않았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3번, 4번.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다.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강민호가 서 있었다.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흰색 상자, 케이크 상자처럼 보였다. 정임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민호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장모님, 저예요. 민호요. 정임은 현관문을 열었다. 민호가 서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넥타이는 없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밤새 비행기를 탄 흔적이었다. 하지만 정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다. 팔목에 시계가 있었다. 새 시계. 장례식 전에는 없던 시계. 발리에서 산 것이 분명했다. 장모님.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허리를 굽혔다.
깊은 인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정임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정임의 눈이 예상과 달랐던 것이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냥 차가웠다. 들어와. 정임이 돌아섰다. 거실로 갔다. 민호가 뒤따라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다. 저 장모님, 이거. 민호가 흰색 상자를 내밀었다. 케이크였다. 정임은 상자를 받지 않았다. 뭐야, 그게. 케이크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 공항에서 샀어요. 정임은 케이크 상자를 바라봤다. 유명 베이커리 로고가 찍혀 있었다. 비싼 케이크였다. 앉아. 정임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케이크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다. 정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장례식에 못 가서. 왜 못 왔어? 그게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잡혀 있던 거라 갑자기 취소하기가. 그래서 풀파티를 갔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건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미팅 끝나고 거래처 사람들이 풀파티에 초대했어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온 거예요. 즐기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정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가 시선을 피했다. SNS에 올린 건? 그건 인생은 짧다. 즐길 때 즐겨야지. 그거. 민호가 침을 삼켰다. 목젖이 움직였다. 그건 거래처 사람들 보라고 올린 거예요. 저도 같이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계약이 잘 되거든요. 장모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댓글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댓글이요?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죠. 그거.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정임은 기다렸다. 10초, 20초.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글로 쓰니까 이상하게 나온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그냥 장모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는 뜻이었어요. 장모님이 넓은 분이니까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게 이해로 들려? 민호가 말을 멈췄다. 정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장인이 죽었는데 풀파티 가는 걸 이해하라고? 장모님, SNS에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써놓고 그걸 이해하라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장모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회사 일도 있고 제 커리어도 있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다 멈출 순 없잖아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장모님. 저랑 장인어른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명절에 몇 번 뵌 게 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정임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 아니, 사실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저 싫어하신 거 다 알아요. 처음부터 눈밖에 났잖아요. 그런 분 장례식에 제가 가서 뭘 해요? 어차피 환영받지도 못할 텐데. 정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장모님. 20년 동안 뭘 해도 인정 못 받고 맨날 부족하다는 소리 듣고 서연이한테 잘해도 티 안 나고 저도 지쳤어요.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 했어? 네. 할 말 다 했냐고.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정임의 눈을 봤다. 차가웠다. 얼음보다 차가웠다. 정임은 케이크 상자를 집어들었다.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정임은 부엌으로 갔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 케이크 상자를 그대로 넣었다. 뚜껑을 닫았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케이크 버렸어. 왜요? 제가 정성껏 사온 건데. 공항에서 급하게 산 게 정성이야?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사과하려고 온 건데. 바쁜 일정 쪼개서 비행기 타고 온 건데. 정임은 민호를 바라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민호야. 네. 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야. 네. 기분 달래러 온 거지. 너 기분. 장모 기분 아니고.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임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 뒤쪽 장롱 앞에 섰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가 보였다. 누렇게 바랜 봉투. 정임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민호가 봉투를 바라봤다.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정임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정임은 서류를 펼쳤다. 위층 빌라 등기부등본이야. 너희 부부가 사는 집.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소유자 이름 읽어봐. 민호가 서류를 바라봤다. 눈이 커졌다. 윤윤정임? 그래. 내 이름이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정임을 바라봤다. 잠깐만요. 그 집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살라고 한 거지. 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명예 이전 안 했어. 20년 동안.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럼 저희가 20년 동안 산 집이 내 집이야. 정임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장롱에 다시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민호야. 네. 정임이 민호를 바라봤다. 눈이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냥 단단했다. 나 오늘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변호사요? 왜요? 집 팔려고. 민호의 무릎이 꺾였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장모님,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장모님, 민호가 소리쳤다. 정임은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은 가. 내일 서연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갑자기 팔겠다니 그게 말이 돼요? 정임이 돌아봤다. 민호를 바라봤다. 내가 장례식 대신 선택한 삶, 나는 존중해.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내 인생도 지키겠다.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임은 현관문을 잡고 서 있었다. 나가라는 뜻이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왔다. 신발을 신었다. 손이 떨렸다. 장모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임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가 문 밖으로 나갔다. 정임은 문을 닫았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정임은 문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영정 사진이 보였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영감. 정임이 속삭였다. 시작했어. 팔 수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도? 밤 9시. 정임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앞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취득세 영수증, 20년 전 매매계약서.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형광등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정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스쳤다. 20년 전 서류였다. 기철의 글씨가 보였다. 삐뚤빼뚤한 한글. 목수의 손으로 쓴 글씨. 매수인 윤정임. 정임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기철이 직접 쓴 것이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정임은 그날을 기억했다. 왜 내 이름으로 해? 세금 때문이야. 내 명의로 하면 복잡해져. 서연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나중에 바꾸면 되지. 일단 당신 이름으로.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기철이 잊었던 것인지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집은 20년째 정임 명의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임은 화면을 봤다. 최 변호사라고 떠 있었다. 정임의 옛 직장 동료였다. 4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정임은 격리, 최 변호사는 법무팀이었다.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임 씨, 나야. 최 변호사. 응, 고마워. 이 시간에 전화해줘서. 뭘? 낮에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 기철 씨가 돌아가셨다며? 언제? 사흘 전. 어휴, 정임 씨 얼마나 힘들어. 장례는 잘 치렀어? 응. 오늘 발인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문자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서류를 내려다봤다. 등기부등본이 보였다. 소유자 윤정임. 집 팔려고. 집? 지금 사는 집? 아니. 위층? 딸 부부 사는 집.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최 변호사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정임 씨, 그 집 딸한테 준 거 아니었어? 살라고 한 거지. 명예 이전 안 했어. 그럼 아직 정임 씨 명의야? 응.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다시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정임 씨, 내가 물어봐도 돼? 뭘? 왜 갑자기 팔려고 해? 무슨 일 있었어?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사위 때문이야. 사위? 장례식에 안 왔어. 뭐?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발리에서 풀파티 중이었대. SNS에 올렸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런 인간이 있어? 있어. 우리 사위가.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집을 팔겠다는 거야? 응. 정임 씨, 잠깐.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좀 더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딸은 어떻게? 딸도 거기 살잖아. 정임은 잠시 멈췄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사흘 동안 남편 대신 사과하느라 지쳐있던 얼굴. 딸은 딸이 결정할 거야. 무슨 말이야? 남편 편에 설 건지, 엄마 편에 설 건지. 본인이 정해야지.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정임 씨, 그래도 20년이잖아. 2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팔면 딸 부부가 얼마나. 변호사님. 정임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도움 받으려고 전화한 거야. 말리려고 한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최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쓸데없는 말 했네. 괜찮아. 그래, 물어볼게.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정임 씨 맞지? 응. 근저당 설정된 거 있어? 없어. 깨끗해. 그럼 팔 수 있어. 사람이 살고 있어도 팔 수 있어.
정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 매수자 찾으면 계약하고 계약 후에 세입자한테 통보하면 돼. 세입자? 딸 부부. 법적으로는 세입자야. 임대차 계약서 있어? 없어. 그냥 살라고 한 거라. 그럼 무상거주야. 구두계약이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거지. 매각 후 인도 명령 받으면 나가야 해.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정임 씨,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뭐? 진짜 괜찮아? 후회 안 해? 정임은 영정을 바라봤다. 기철의 얼굴. 웃고 있었다. 팔자주름이 깊었다. 53년 동안 새겨진 주름. 안 해. 확실해? 확실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내가 아는 부동산 있으니까 연락처 보내줄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고마워. 정임 씨. 응. 힘들면 연락해. 언제든. 응.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서류를 바라봤다. 등기부등본, 취득세 영수증, 매매계약서, 20년 전 서류들. 정임은 서류를 모았다.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손이 떨렸다. 정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78년을 살아온 손, 검버섯이 번진 손, 기철의 손을 잡아온 손, 아이들 밥을 지어온 손. 이제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감.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 무서워.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딸이 날 원망하면 어떡해. 날 버리면 어떡해.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흘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소리 없이.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정임은 봉투를 꽉 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 마지막을 저렇게 모욕한 사람하고 한 집에 살 수 없어. 그건 당신한테 못할 짓이야. 정임은 눈을 떴다. 영정을 바라봤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내가 잘하는 거 맞지? 대답이 없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다. 허리가 시큰거렸다. 하지만 등은 곧았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임은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랐다. 마셨다. 미지근했다. 목이 조금 풀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최 변호사였다. 부동산 연락처 보내. 내일 전화해봐. 김 사장이라고 해.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정임은 연락처를 저장했다. 김부동산이라고 입력했다. 내일 전화하면 된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영정 앞에 앉았다.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올라갔다. 영감. 정임이 속삭였다. 내일 부동산에 전화할 거야. 집 내놓을 거야. 정임은 잠시 멈췄다. 서연이한테도 얘기해야 해. 내일. 정임의 손이 다시 떨렸다. 정임은 두 손을 모았다.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을 깍지 꼈다.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서연이가 이해해줄까? 정임은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서연. 웃고 있었다. 앞니가 빠진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아이가 47이 됐다. 서연아. 정임이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근데 이건 해야 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향이 타들어갔다. 재가 쌓였다. 하얀 재. 정임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임은 눈을 떴다. 밤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결심이 굳어져 있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희끄무레했다. 해가 뜨려고 했다. 영감. 정임이 영정을 바라봤다. 오늘 시작할게. 여기 집주인이 누구야? 대체 누가 우리 집을 팔아? 일주일이 지났다. 정임은 부동산 김 사장과 통화를 마쳤다. 매물 등록은 이틀 전에 끝났다. 위치가 좋았다. 역세권의 학군도 괜찮았다. 문의가 벌써 3건이나 들어왔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 한 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집에 사람이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임은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약속은 4시였다. 정임은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서연에게는 어제 말했다. 집 팔기로 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결정한 거지? 응.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정할 일이야. 어디서 살지, 누구랑 살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정임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널 버리는 거 아니야. 알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면서 울었다. 민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 알아서 전했을 것이다.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오후 4시. 정임은 위층 빌라 앞에 서 있었다. 부동산 김 사장이 옆에 있었다. 50대 남자.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기 오시네요. 김 사장이 턱으로 가리켰다. 젊은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가 불렀다. 임신 중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어요. 남자가 인사했다. 김 사장이 악수를 했다. 네, 들어가시죠. 집주인 어르신도 같이 오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정임을 바라봤다. 정임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올라가요. 정임이 앞장섰다. 계단을 올랐다. 2층. 문 앞에 섰다. 정임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20년 전에 만든 여분의 열쇠.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열쇠를 꽂았다. 돌렸다.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정임이 먼저 들어갔다. 김 사장과 젊은 부부가 뒤따랐다. 거실이 보였다. 넓었다. 채광이 좋았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가구 배치가 깔끔했다. 서연이 정리를 잘 해뒀다. 와, 생각보다 넓네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가 좋아요. 남향이고. 김 사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평수, 방개수, 화장실 위치, 베란다 확장 여부.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정임은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 집에 온 것은 오래간만이었다. 서연이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자주 왔다. 하지만 민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인 뒤로는 발길을 끊었다. 명절에도 서연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저기요, 방 좀 봐도 될까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쪽으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양복 상의를 벗은 채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뭐야 이게. 민호가 거실을 둘러봤다. 부동산 중개사, 젊은 부부, 그리고 정임.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김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정임을 바라봤다. 정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집 보여주는 중이야. 집을 보여줘요? 누구 허락 받고? 내 허락.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모님,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20년을 살았어요. 갑자기 남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는 게 말이 돼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민호 앞에 펼쳐 보였다. 여기 봐. 민호가 서류를 바라봤다. 소유자 이름이 뭐야?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윤정임. 내 이름이야. 정임은 서류를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 허락 필요 없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장모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장례식 안 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20년을 살았던 집을 뺏는 거예요? 정임은 민호를 바라봤다. 눈이 차가웠다. 그거 하나? 네, 그거 하나요. 장례식 못 간 거 사과했잖아요. 케이크도 사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젊은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김 사장이 헛기침을 했다.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아니요. 정임이 말을 끊었다. 계속 보세요. 곧 끝나요. 민호가 한 발 다가왔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알아. 그런데 왜 이래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임은 민호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임이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네. 너 SNS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썼지?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그래,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임은 한 발 다가갔다. 민호를 올려다봤다. 키 차이가 있었지만 정임의 눈이 더 높아 보였다.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 지키는 거야.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내 남편의 마지막을 모욕한 사람하고는 한 집에 못 살아. 민호가 한 발 물러섰다. 눈이 흔들렸다. 정임은 돌아섰다. 젊은 부부를 바라봤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천천히 보세요. 젊은 부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사장이 서둘러 안내를 시작했다. 이쪽이 안방이고요. 베란다가 넓어서. 정임은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20년 전에도 같은 풍경이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다. 저한테 이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변호사 불러서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정임은 천천히 돌아섰다. 민호를 바라봤다. 그래. 네. 변호사 불러. 법적으로 대응해.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근데 민호야,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SNS 댓글도 다 나올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인 장례식 대신 풀파티 간 사위. 그런 기사 나와도 괜찮아?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정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잘 생각해. 김 사장과 젊은 부부가 안방에서 나왔다.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구조 좋다. 마음에 들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계약 조건 한번 들어보자. 김 사장이 정임에게 다가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관심 있으시대요. 조건 협의해 볼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민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임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김 사장님, 연락 기다릴게요. 네, 어르신.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정임은 문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임은 아래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았다. 등을 문에 기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임은 손을 내려다봤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주 작은 미소. 영감. 정임이 속삭였다. 했어. 영정 사진이 보였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정임은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당신 마지막, 내가 지켰어.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정임은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영정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엄마, 나 민호 휴대폰을 봤어. 사흘 후 정임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두부를 썰어 넣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 기철이 좋아하던 찌개였다. 혼자 먹을 거였지만 맛은 똑같이 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임은 가스불을 줄이고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서연이 서 있었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며칠째 온 것 같았다. 정임은 문을 열었다. 서연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정임을 바라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들어와. 정임이 옆으로 비켜섰다. 서연이 천천히 들어왔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컵을 받아들고 바라만 봤다. 마시지 않았다. 밥 먹었어? 아니. 찌개 끓이고 있어. 같이 먹자.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할 말 있어. 정임은 서연 맞은편에 앉았다.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물컵이 흔들렸다. 말해.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했다. 정임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엄마. 응. 나 민호 휴대폰을 봤어. 정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젯밤에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카카오톡이 와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여자가 있었어.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발리에서 거래처 여직원이래. 둘이 같이 갔대. 풀파티도 같이 갔고 사진도 있었어. 서연의 어깨가 떨렸다. 울음을 참고 있었다. 20년이야, 엄마.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빠 장례식 날 다른 여자랑 풀파티를 갔어. 정임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무릎 위에서 보이지 않게. 그것만 아니야. 서연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화 내용 봤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모 장례식 핑계대고 나왔다. 드디어 자유다. 그렇게 썼더라. 정임의 숨이 멈췄다. 장모 장례식. 장모. 기철이 아니라 정임. 민호는 기철의 장례식을 장모 장례식이라고 불렀다. 장인도 아니고 장모.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장모 핑계라고. 엄마. 서연이 정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얼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그 인간 데려왔잖아. 우리 가족한테, 아빠한테. 서연아. 정임이 딸의 손을 잡았다. 꽉. 고개 들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임과 눈이 마주쳤다. 아빠가 처음부터 그랬어. 저놈 속이 텅 비었다고. 나는 안 믿었어. 내가 좋다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근데 아빠가 맞았어. 처음부터.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영정을 바라봤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근데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사람은 변해. 아니, 어쩌면 안 변하는 건지도 몰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야. 정임은 딸의 손을 놓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아. 응.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임이 돌아섰다. 딸을 바라봤다. 누구 편에 설 건지 고민하지 마.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정해. 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임은 계속했다. 민호 용서하고 같이 살아도 돼.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면. 엄마, 그게 무슨.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봐. 앞으로 30년, 40년. 저 사람이랑 같이 늙고 싶어? 서연이 입을 다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정임은 다시 소파로 걸어왔다. 서연 옆에 앉았다. 엄마가 강요하네.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할 거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근데 서연아, 한 가지만 기억해. 뭐? 내 아빠는 53년 동안 단 한 번도 나 배신 안 했어. 힘들 때도, 돈 없을 때도, 아이들 먼저 보낼 때도, 한 번도. 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 드물지만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임을 바라봤다. 넌 아직 47이야. 시간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이. 정임은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어린 시절처럼.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서연이 정임의 품에 안겼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임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아이 재우듯이. 엄마. 응. 나 이혼할 거야. 정임의 손이 멈췄다. 아빠한테 미안해서. 더는 못 살겠어. 저 인간이랑.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딸의 등을 다시 토닥였다. 내가 결정한 거면 그렇게 해. 엄마는 괜찮아?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임을 바라봤다. 엄마도 무서워. 내가 힘들까봐. 혼자 될까봐.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서연아, 내가 저 사람한테 평생 무시당하면서 사는 건 더 못 보겠어. 서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정임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울었다. 소리 없이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이 어두워졌다. 정임은 일어나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아. 응. 밥 먹자. 배고프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일어섰다. 부엌으로 갔다. 가스불을 켰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서연이 부엌으로 왔다. 정임 옆에 섰다. 엄마, 나도 도울게. 밥 퍼? 응. 서연이 밥솥을 열었다. 밥을 퍼 담았다. 2공기. 정임은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다. 식탁에 올렸다. 서연이 밥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먹자. 정임이 숟가락을 들었다. 서연도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가 뜨거웠다. 짜지 않았다. 기철이 좋아하던 맛 그대로였다. 정임은 영정을 바라봤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영감. 정임이 속으로 불렀다. 서연이가 결정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부엌 불빛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찌개 끓는 소리가 고요하게 퍼졌다.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끝이야? 한 달이 지났다. 정임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어제 잔금이 입금됐다. 위층 빌라는 더 이상 정임의 것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보였다. 젊은 부부가 짐을 내리고 있었다. 임신했던 여자의 배가 더 불러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내를 부축했다. 새 가족이 들어왔다. 정임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20년 전이 떠올랐다. 서연과 민호가 처음 이사 왔던 날. 서연이 들떠 있었다. 새 신혼집이라고. 엄마 아빠 바로 위층이라 좋다고. 기철은 웃지 않았다. 정임은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엄마. 응. 나 도착했어. 지금 짐 정리 중이야. 그래. 힘들면 내가 갈까? 아니야. 괜찮아. 짐도 별로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한 달 전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임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저녁에 와. 밥 해놓을게. 응. 갈게.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일주일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호는 끝까지 버텼다.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위자료를 요구했다.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하지만 서연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임이 소개해준 최 변호사였다. 결과는 민호의 참패였다. 외도 증거가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발리 사진, 호텔 예약 기록. 서연이 모두 확보해뒀다. 민호는 위자료는커녕 자기 명의로 된 차 한 대 겨우 가져갔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니까요. 외도에 장인 장례식 불참해. 재판 가면 민호 씨가 더 불리해요. 최 변호사의 말이었다. 민호는 결국 합의 이혼에 서명했다. 서연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원룸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서연이 직접 골랐다. 넓은 집 필요 없어, 엄마. 나 혼자니까. 정임은 말리지 않았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임이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빵. 오는 길에 샀어. 서연이 들어왔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걸어갔다. 영정 앞에 멈춰섰다. 아빠. 서연이 영정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 이혼했어. 알지? 정임은 부엌에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의 등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아빠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민호, 그때 내가 들을 걸.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올라갔다. 미안해, 아빠. 늦었지만. 정임은 부엌에서 나왔다. 서연 옆에 섰다. 딸의 어깨를 감쌌다. 아빠 안 원망해. 너 알아. 그럼 됐어.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정임을 바라봤다. 눈이 붉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엄마. 응. 고마워.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딸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밥 먹자. 배고프지? 응.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정임이 밥과 반찬을 차렸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많다. 많이 먹어. 요즘 밥 못 먹었잖아.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떴다.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맛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했는데. 서연이 웃었다. 작은 웃음. 정임은 그 웃음을 오랜만에 봤다. 한 달 만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찌개 떠먹는 소리만 들렸다. 정임은 그 소리가 좋았다. 고요하지만 외롭지 않은 소리. 엄마. 응. 집 매각대금. 나한테 일부 줄 거라고 했잖아. 정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연을 바라봤다. 안 받을 거야. 왜? 그건 아빠 엄마 돈이야. 내 돈 아니야. 서연아. 나 직장 다녀. 월급 받아. 굶어 죽지 않아. 서연이 찌개를 한술 떴다. 입에 넣었다. 오피스텔 월세도 낼 수 있어. 걱정 마. 정임은 딸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이 단단해져 있었다. 한 달 전과 달랐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은 받아. 싫어. 서연아. 엄마.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임을 바라봤다. 나 이제 혼자 살아볼 거야. 처음으로.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민호한테 기대서 살았어. 집도 차도 생활비도 다 민호가 벌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야. 내가 돈을 안 버니까. 힘이 없으니까. 정임의 눈이 떨렸다.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래야 다시 안 무너져. 서연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엄마 돈은 엄마가 써. 아빠 없이 오래 살아야 하잖아. 건강하게. 정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서연아. 응.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서연이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졌다. 47의 주름. 늦었지. 이제야. 정임도 웃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다. 말없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식사가 끝났다. 서연이 설거지를 했다. 정임은 말리지 않았다. 그릇 씻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엄마. 응. 주말마다 올게. 밥 먹으러. 그래. 혼자 밥 먹지 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이 설거지를 마쳤다. 손을 닦았다. 거실로 나왔다. 나갈게. 벌써? 응. 내일 출근이야. 정임은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서연이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엄마. 응. 사랑해. 정임의 숨이 멈췄다. 서연이 그 말을 한 게 언제였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도.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 웃었다. 손을 흔들었다. 주말에 봐. 문이 닫혔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계단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 정임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영감. 정임이 속삭였다. 서연이가 사랑한대. 영정이 보였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정임은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서서 바라봤다. 우리 딸, 이제 괜찮을 거야.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잘 갔지?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정임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창밖이 어두웠다. 별이 보였다. 맑은 밤이었다. 정임은 창가로 걸어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감. 정임이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나도 갈 테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시원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1년이 지났다. 가을이었다. 정임은 남산 아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다. 벤치가 낡았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햇살이 따뜻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다. 한 잎, 두 잎. 정임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정임은 잎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렸다. 노란 잎. 얇았다. 햇빛에 비치면 인맥이 보였다. 기철이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가을이 제일 좋아. 덥지도 춥지도 않고 나무도 예쁘고. 영감은 맨날 가을만 좋다고 하네. 아니, 진짜 좋잖아. 당신은 몰라. 정임은 웃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1년이 지났다. 기철이 떠난 지 1년.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정임은 혼자 그 계절들을 지나왔다. 힘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밥을 지으면 한 공기가 남았다. 텔레비전을 켜면 채널을 바꿔줄 사람이 없었다. 53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혼자가 되니 구멍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버텼다. 정임은 은행잎을 바람에 날렸다. 잎이 빙글빙글 돌며 떨어졌다. 땅 위에 내려앉았다. 다른 잎들 사이에 섞였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뭐 사갈까? 서연이었다. 정임은 답장을 보냈다. 아무것도. 그냥 와. 서연은 약속을 지켰다. 주말마다 왔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평일에도 불쑥 찾아왔다. 퇴근하고 들렀다며. 얼굴만 보고 간다며. 서연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1년 전보다 살이 조금 빠졌지만 눈빛이 또렷해졌다. 웃는 일이 많아졌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다. 혼자 살면서 오히려 일에 집중이 잘 된다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서연이 그렇게 말했다. 지난주에 정임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잡아줬다. 민호 소식은 듣지 못했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 서연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졌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정임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79. 내년이면 80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숨 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공원을 걸었다. 은행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황금빛이었다. 정임은 그 빛 속을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이 조용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다. 영정 사진이 보였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칠순 때 찍은 사진. 팔자주름이 깊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다. 정임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이었다. 정임은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찻잎을 꺼냈다. 기철이 좋아하던 녹차였다. 물이 끓었다. 찻잔에 찻잎을 넣고 물을 부었다. 초록빛 물이 우러났다. 찻잔을 2개 준비했다. 하나는 정임 것, 하나는 기철 것. 영정 앞에 찻잔을 올렸다.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정임은 영정 앞에 앉았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따뜻했다. 영감.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1년 됐어.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에 퍼졌다. 그리고 단맛이 따라왔다. 기철은 이 맛을 좋아했다. 쓰고 나서 달아지는 맛. 서연이 잘 지내. 걱정 마.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집도 팔았어. 새 가족이 이사 왔어. 아기 나올 것 같더라. 배가 많이 불렀어.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찻잔을 내려다봤다. 초록빛 물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영감, 나 잘한 거 맞지? 대답이 없었다. 소리 안 질렀어. 욕도 안 했어. 그냥 지켜야 할 것 지킨 거야.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냥 고여 있었다. 당신 마지막을 모욕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었어. 그게 다야.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커튼이 펄럭였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기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당신. 환청인지 바람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정임은 눈을 떴다. 영정을 바라봤다. 기철이 웃고 있었다. 정임도 웃었다. 작은 웃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한 줄기. 정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영정 앞에 섰다. 두 손을 모았다. 눈을 감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53년을 함께 살았다. 말 없이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정임은 눈을 떴다. 영정을 한번 쓸어내렸다. 손끝이 유리에 닿았다. 차가웠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은행잎이 바람에 날렸다. 황금빛 잎들이 하늘을 수놓았다. 정임은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가을 냄새가 났다. 낙엽 냄새, 흙 냄새, 햇살 냄새. 정임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하얀 머리카락. 정임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길은 나답게 살겠다. 바람이 멈췄다. 고요했다. 햇살만 내려앉았다. 정임의 얼굴 위로, 손등 위로, 흰 머리카락 위로. 황금빛이었다. 따뜻했다.